안녕하세요. 정약용의 명언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보세요.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신가요?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쩐지 불편한 사람, 예전에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던 사람, 혹은 왠지 모르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 살면서 그런 관계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밤도 있으셨을 거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싶어서 속상하셨던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부딪히고 지나가면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더 어렵고 더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한번 틀어진 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그게 가슴 한켠의 돌덩이처럼 내내 남아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돌덩이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에서 늘 지게 된다.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느끼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들을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참고 사세요도 아닙니다.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딱 세 가지 척입니다.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 척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 아닌가요? 하고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척을 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척이 왜 거짓말이 아닌지, 오히려 왜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품격 있는 선택인지 정약용의 말과 함께 제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모르는 척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알고도 모른 척할 줄 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을 했다는 걸 전해 들으셨어요.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이 내 이야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거나 나를 뒤에서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첫 번째, 직접 불러서 따지거나, 두 번째, 그냥 그 사람을 영영 멀리하거나.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비슷해요. 관계는 더 틀어지고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따지면 싸움이 되고 멀리하면 서로 어색해지고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말처럼 모르는 척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대요. 속에서 불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꾹 참으셨어요. 며칠 후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랜만이야, 밥은 먹었어? 하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오히려 더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자기 말이 전해졌다는 걸 눈치챘고 상대방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걸 보고 미안한 마음에 더 잘 대해주게 된 거래요. 이게 바로 모르는 척의 힘입니다. 사람 심리가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을까? 언제 이야기를 꺼낼까? 어떻게 나올까? 이런 긴장감이 그 사람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대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는구나. 나를 배려해주시는 거구나. 정말 속이 깊은 분이구나. 그 마음이 바로 빚진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하게 대해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원리라고 하고 정약용 식으로 말하면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즉, 당신이 모르는 척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습니다. 왜 내가 모르는 척을 해야 해? 내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 마음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르는 척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바로 방어 모드로 돌아서요. 내가 언제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과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고 결국 두 분 모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순간 내가 그 관계에서 조용히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말 안 하는 사람 얼마나 여유롭고 깊어 보이는지 아시죠? 그 여유로운 사람이 바로 지금부터의 당신입니다. 정약용도 똑같이 했어요. 유배 시절 자신을 모함하고 기양 보낸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묵묵히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 모르는 척, 그 깊은 여유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500권의 책은 그렇게 탄생했어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일을 꺼낼 기회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 보세요. 그때 일이요? 별거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혹은 아예 그 주제를 모르는 듯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셔도 좋아요. 상대는 그 한마디, 그 자연스러운 넘김에 마음에 빚을 지게 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모르는 척하라. 두 번째는 괜찮은 척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어요. 가족도 곁에 없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억울함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어요. 그 기나긴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책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무너진 척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도 스스로에게도 괜찮은 척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척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나는 정약용이 아닌데. 그분이야 워낙 대단한 분이시니까. 맞아요. 정약용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괜찮은 척을 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태도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많으시잖아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오래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참아오셨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든 티를 내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보다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이건 나이 탓도 성격 탓도 아니에요.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형성된 본능이에요. 강한 사람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감각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괜찮은 척하는 게 오히려 당신을 더 품격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신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싫어했던 사람 앞에서요. 그 사람은 속으로 당신이 기죽거나 힘들어하는 걸 어느 정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히려 여유롭고 편안하게 대하신다면? 상대는 당황하고 다시 당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고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을 때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여유있게 행동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험이요. 그게 바로 괜찮은 척의 힘이에요. 과학적인 이야기도 드릴게요. 표정을 부드럽게 하면 실제로 기분도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표정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억지로라도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정약용 식으로 말하면 마음이 몸을 따르고 몸이 마음을 이끈다. 괜찮은 척하다 보면 진짜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상대의 마음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상대를 만났을 때 딱 두 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표정을 조금만 펴보세요. 크게 웃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만 펴는 거예요. 둘째, 말할 때 천천히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해보세요. 여유 있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빠르고 높은 목소리는 불안함을 드러내고 느리고 낮은 목소리는 여유와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괜찮은 척하라.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좋은 척하라. 이게 셋 중에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효과가 큽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그 관계의 주인이 된다. 오늘 세 번째 척이 바로 그겁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 먼저 잘 대해주는 척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래야 해?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누가 먼저냐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기다리다가 결국 관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관계가 아쉬워지는 건 결국 나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좋은 척이 효과가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는 자신을 심하게 싫어하는 정적이 있었어요. 그 정적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귀한 책을 잠깐 빌려볼 수 있을까요? 상대는 책을 빌려줬고 프랭클린은 정중하게 책을 돌려주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친밀해졌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책을 빌려줬다면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싫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감정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예요.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게 만들면 상대 스스로 나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원리예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 원리를 몸소 실천했어요. 처음엔 자신을 경계하고 척대시하던 강진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에게 의술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저 귀양 온 죄인이 왜 저러지? 하며 의심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정약용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좋은 척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상대가 잘하거나 잘 아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일은 당신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둘째, 작은 부탁을 해보세요. 이 음식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그 동네에 가보셨다고요? 어디가 좋으셨어요? 이런 작은 부탁 하나가 상대로 하여금 나를 위해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요즘 세상에 내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드문 일을 당신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껴요.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진심 어린 인정, 작은 부탁, 경청. 이 세 가지가 바로 좋은 척의 실전 도구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전혀 괜찮아요.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좋아 보이세요. 그 생각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좋아 보이네요. 이 한마디들이 관계의 물꼬를 틀어줍니다. 좋은 척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약용의 말처럼 보는 눈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더 확실해요.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입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좋은 척하라. 자, 이제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척이 거짓말 아니냐고요.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감정이 먼저, 행동이 나중이라고요. 좋아야 잘 대할 수 있고 괜찮아야 괜찮은 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해요. 행동이 먼저 바뀌면 감정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다 보면 실제로 그 일이 덜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괜찮은 척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조금씩 안정돼요. 좋은 척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았어요. 뜻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뜻을 만든다. 척이 먼저고 진심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 척은 거짓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척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모르는 척을 하면 내가 편안해져요. 괜찮은 척을 하면 내가 강해져요. 좋은 척을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갖게 돼요.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그 에너지를 이제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데 쓰시는 거예요. 살면서 사람 때문에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으시고 억울한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신 적도 있으셨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다른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지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면서 관계도 바꾸는 방법으로요. 관계는 언제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바꿉니다. 그 손을 내미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 척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모르는 척하라.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나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 빚이 관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해요. 둘째, 괜찮은 척하라.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어 보임으로써 상대가 오히려 나를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척이 결국 진짜 괜찮음이 돼요. 셋째, 좋은 척하라. 먼저 잘 대해줌으로써 상대 스스로 나에 대한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먼저 손 내민 사람이 그 관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오늘 이 세 가지가 그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모르는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셋 중에 지금 당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요. 그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명언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약용의 지혜 매주 한 편씩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른쪽 종 모양 버튼으로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